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내일로 만료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전격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유독 집회만 금지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빅테마파크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투자자들의 법적 다툼에 새 쟁점이 등장하면서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동상 철거를 놓고 뒤늦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례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도의장이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여전히 집회는 금지 대상인데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충청북도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지난 8월 말 내렸던 도내 10인 이상, 청사 100m 이내 집회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과 인접한 대전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나 대전권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연장 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했던 건데. 청주시도 6명 이상이 모이는 기자회견까지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집합 금지인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종종 있어 왔던 것이죠.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자. 집회금지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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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역 시민 노동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행사와 모임은 인원 제한이 풀렸는데 유독 집회만 막으려는 의도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자, 정치인, 재벌에게 집회 금지는 아쉬워야 할 이유가 없다. 그저 귀찮고 거북스럽고 부정하고픈 불순한 권리일 뿐이다. 수도권에서도 제한이 완화된 만큼 충북도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약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집회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방역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주시가 내일부터 독감 유료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제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약 대상은 1959년생부터 1970년생까지로 오는 24일까지 연령별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충주시청 누리집 통합 예약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6일부터는 지정 날짜에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하지만 고령자 우선 원칙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종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빅테마파크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투자자들의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투자자 측이 패소했던 1심 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항소심에 들고 나온 건데요. 새로운 쟁점의 등장으로 소송은 다시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당초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충주시가 개장 1년 6개월 만에 내린 사용수익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다 부과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 체납이 아니고 관리 소홀 등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편 겁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기각. 소송에 지면서 시설물 강제 철거 위기를 맞았지만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으로 철거를 막고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충주시에 완패했던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바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핵심은 2017년 충주시와 처음 체결한 약정이 개인 대 개인 자격으로 맺은 사법상 투자계약이어서 사용수익 허가나 사용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두 처분이 잘못됐으니 취소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공사가 시작된 걸 알면서도 충주시가 1년이나 지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요구했고 약정 당시 사용료가 아닌 입장료 배분을 약속한 데다 이행 보증금도 내는 등 전형적인 투자계약 형태를 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멀쩡하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상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사용수익 허가 처분이라든지 사용수익 허가 처분 취소한다는 식의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1심에서처럼 무난한 승소를 예상했던 충주시는 새로운 주장에 긴장하면서도 이미 대응 전략을 세웠다는 입장. 전체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수차례 부분 사용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부과했고 행정재산인 라이트월드 부지는 애초에 사법상 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상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고 반박합니다. 약정은 사용수익 허가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원고 측 변호사가 교체되면서 지금 새로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술공원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금 200억 원을 사수하려는 라이트월드와 4억 4천여만 원의 체납금에 무술공원을 되찾으려는 충주시의 팽팽한 공방. 분수령이 될 양측의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성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 2단독 김노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증언할 동기가 없고 당시 상황과 발언 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기소된 교사들은 모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재판에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며 내일까진 출석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한해 우선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정정순 청주상당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부정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일인 15일 자정 만료됩니다. 청주지검은 체포동의안 청구 이후 줄곧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이전에 자진 출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정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는 출석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감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고 재판에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검찰 기소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한해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3개 혐의를 한꺼번에 기소하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향방이 달렸습니다. 모두 기소를 할 경우에는 정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 재판 과정에서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 분리기소할 경우에는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체포를 요구할 명분이 남게 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해 앞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 의원, 정정순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전 회계 책임자 등 4명의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배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징계 공무원 4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 공개를 통해 도와 시군의 공무원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공무원 86명 가운데 24.4%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청 심사에서 감경 처분을 받은 비율은 53%로 이의를 제기한 징계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은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충북의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타 시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이형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6.9%로 전국 평균 10.5%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부산과 서울은 20%를 넘었고 세종 11%, 대전은 8.9%로 충북보다 높았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현 정부 여성 장관 비율이 33%, 지난해 기준 정부 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18%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가 지자체로 파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를 약속했지만 5달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뒤늦게 연 토론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고 도의장은 철거 조례안 통과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싸늘한 여론 속에 동상 철거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충북도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넉 달이 지나서야 만든 자리입니다. 동상 철거 찬반 단체 대표자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대통령을 어떻게 똑같은 동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화된 동상이 아니라 잘못까지 똑똑히 밝히는 기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정 대통령이 동상 철거 주장은 청남대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다분히 특정 이념에 의한 방향 설정과 실적 내기 위한 정치 행위로 보이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 대표로 구성된 위원들도 찬반이 나뉘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상 철거는 역사 인식의 문제이지 정치적인 입장이나 논쟁의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쁜 역사도 역사고 관광지입니다. 거기는 왜 꼭 철거를 해야만이 5.18 정신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난 5월 충청북도가 전직 대통령 예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동상 철거를 공식 약속한 뒤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을 넘겨받은 충북도의회. 발의 넉 달째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박문희 도의장은 조례 통과가 늦어져 죄송하다면서도 철거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거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사실은.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도 더 이상은 결정을 늦출 수 없다며 조례안의 구체적인 문구 수정과 통과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브라질에서 입국한 청주 4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 누적 확진자가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이 남성은 확진 통보를 받을 때까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별도 이동 동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가 광촉매 공기청정기 생산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주더급에 자리 잡은 주식회사 APC테크는 오는 2024년까지 97억 원을 들여 추가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